안녕하세요. 일관대리석 직관영어 상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9급 공시 영어의 출제 기조가 이제 전환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예시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예시 문항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예시 문항은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총평하려고 했다가 그냥 문제 다시 풀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문제 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방식으로 총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만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해서 동일한 유형처럼 보이지만 사실 1번하고 2번은 어휘 문제고 3번은 문법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ently, increasingly blank weather patterns, often referred to as abnormal climate, have been observed around the world. 최근에 점점 더 빈칸한 날씨의 유형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빈칸한 날씨의 유형들, irregular, regular의 반대말이죠. 불규칙하게라는 뜻입니다. 불규칙한 날씨 패턴들. consistent는 일관적이니까 일본의 반대말이네요. 그다음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예측 가능한 게 일관된 거죠. 일관성이 없으면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ineffective. 비효과적인, 효과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효과 없는 날씨 패턴. 이게 지금 영향 없는 날씨 패턴인가? 뭐가 맞냐는 것을 이제 묻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휘 문제들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문맥적으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아주 명확하게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abnormal climate, 비정상적 기후라고 그랬어요. 그럼 비정상적 기후는 뭐예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npredictable 하면 될 수 있어요. inconsistent라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하고 3번은 정답이 정반대가 되면 알 수 있고요. 1번에 있는 irregular, 불규칙한 날씨의 패턴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예전의 어휘 문제들은 예전으로 갈수록 공시 어휘 문제들은 변태적이었어요. 저도 못 본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아니 실생활 쓰지도 않을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 왜 저러나? 공시 시험 썩었네? 왜 이러지 싶었는데 완전 정상적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모범적인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문장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최근에 점점 더 불규칙한 날씨의 패턴들이, 근데 이것이 종종 abnormal climate라고 나타내진대요. 이 날씨 패턴들이 have been observed, 관찰되어 왔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Most economic theories assume that, 대부분의 경제적 이론들은 대디하라고 가정한대요. People act, 사람들이 빈칸을 토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가정한대요. However, this doesn't account for the fact. 하지만 이것이 설명해 주지 못한대요. account for, 뭐뭐를 설명하다. 이게 도표라든지 뭐 수치랑 함께 쓰일 때는 어떤 비율을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다요. 그 사실을 설명해 주지 못한대요. 어떤 사실이냐면 they often rely on their emotions instead. 그들이 종종, 사람들이죠. 그 자신들의 어떤 감정에 대신 의존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못한대요. 그럼 이제 however 들어갔으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 반대 내용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감정에 의존한다고 했으니까 반대 내용은 1번 on a temporary basis. temporary는 일시적인, 시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에. 일시적 토대로. 말이 안 되죠. 시간적 토대로.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로 rational, 그럼 뭐예요? 논리적인, 이성적인이에요. 이성적인 토대로. 즉 이성적인 것을 토대로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인 거하고 감정적인 건 어때요? 반대될 수 있으니까 2번이 정답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voluntary, 자발적인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commercial 그러면 상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고요. 정답은 2번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역시 근거가 명확하고 어휘 수준도 적절한 괜찮은 문제입니다. 뭐 어휘, 공시 어휘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변태적인 어휘를 막 외워야 되니까 막 복합 몇만 몇천 이런 것들 외웠잖아요. 토플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평범한 어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게 정상적이죠. 그죠?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들 볼 기회도 없어요. 이런 단어 볼 기회도 많지 않을 텐데. 그죠?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By the time she blank her degree, she will have acquired valuable knowledge on the field of study. 여기서 이제 by the time
이 by라는 게 이제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영향이 미치는 것 또는 영향이 미치는 영역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by the time 그러면 그 시간에 영향이 미치는 영역, 즉 그 시간 즈음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녀가 빈칸하는 시간 즈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by the time으로 아무튼 시작이 되게 되면 하는 역할이 이제 부사절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전치사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she한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는 그런 구조인데 계속 쓰이다 보면 부사절처럼 보이죠.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이 즈음에, 이 즈음에란 뜻으로.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보면 귀중한 지식을 획득해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녀의 분야에, 연구 분야에서. 그러면 그녀의 그 학위를 이제 finish는 이제 공통이니까 끝마칠 즈음이죠. 미래의 어떤 순간에 끝마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다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현재가 대신한다 이렇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래 의미의 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의미 위를 쓰지 않아요. 위를 쓰지 않고 그냥 현재로 표현해도 현재 시제를 통해서 그냥 미래를 바로 표현해버립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이면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은 will이란 단어의 시제도 미래가 아닙니다. will은 현재 시제예요. will의 과거형이 would고 would의 현재형이 will이거든요. 그래서 will이란 현재 시제 조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 현재의 고집, 현재의 습관,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will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will 중에서 미래 의미를 갖고 있는 will이 못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하고 3번은 미래 의미의 will이라서 쓰일 수가 없어요. 미래 의미 will이라서 빠져야 됩니다. 두 번째, is finishing 그러면 is finishing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인데 이제 현재 진행형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s arriving, 그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은 아마 왕래 빨착 동사 이렇게 배우셨을 것 같은데 he's coming이라든지 온다라든지 도착한다라든지 간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진행형이 쓰였을 때 미래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finish 같은 경우 그런 동사에 해석하지도 않고 여기서 진행형의 의미, 끝내는 중이다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finishes라는 것이 정답이 되는데 이 finishes라고 써 있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였지만 의미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학위를 끝마칠 즈음에 미래의 어떤 순간에 끝마칠 즈음에가 되는데 finishes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 이제 문법 문제가 그렇게 세련된 문법 문제는 아닙니다. 3번은. 예전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의미 위를 쓰이지 않는다는 이 개념은 수능 같은 데서는 제가 기억하는 한은 없었어요. 기출 문제로. 없었습니다. 세련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세련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약간 다뤄지고 있는 거 봐서 옛날의 스타일의 그 문법 스타일이 좀 남아있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이 3번 문제를 보면.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 5번. 본격적으로 어법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You may conclude that 당신은 결론 지을 수도 있다. Knowledge of the sound systems, word patterns and sentence structures까지가 지금 대절의 주어예요. Knowledge of 지식인데 대절이 시작되면 대 뒤에 주어가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주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knowledge부터 시작됐어요. 어디까지가? structures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의 핵심이 누구냐를 찾는 주어의 핵심이 되는 명사 찾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의 핵심 되는 명사 누굽니까? Of the sound systems, word patterns and sentence structures 다 앞에 있는 knowledge를 꾸며주는 전치사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 명사는 knowledge가 되죠. knowledge 핵심 명사고 단순히가 all이 아니라 is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냥 정답만 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오늘은 다른 데까지 밑줄이 어떻게 쳐져 있는지를 한번 보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판단, 예측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s sufficient, 충분하다. To help a student, 한 학생을 돕기에 become,
되도록. 여기서 help 목적어 to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 쓴다.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그걸 묻고 있는 게 become이에요. become competent in a language. 한 언어에서 역량이 있게 되도록 돕기에 충분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운드 시스템 알고 월드 패턴즈 알고 센텐스 스트럭처를 알면 그러면 언어 잘하겠지 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Yet 뒤집죠. 하지만 we have all worked with language learners. 우리가 have worked는 일해왔다. 모두 함께 일해왔는데 language learners 언어 학자들과 함께 일을 해왔대요. 근데 어떤 학습자들이냐면 who understand English structurally 구조적으로는 영어를 이해하는 학습자들이야. 하지만 still 여전히 have difficulty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뭐 하는데? 의사소통하는데. 일단 have difficulty ing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수거 표현입니다. 그래서 difficulty 뒤에 ing 형태 쓰이는데 문제가 없다. 이건 뭐 수거처럼 알고 계시면 되는 표현이고요. 이제 문제가 이제 all인데 이거 혹시 다른 해설 강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 할 정도면 다른 분들 이미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되게 까다로운 게 이 all이에요. all입니다. 이 all이 아마 이렇게 설명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이 all의 위치가 조동사와 have가 완료를 나타낸 조동사입니다. 본동사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럼 이 위치에 가장 많이 위치하는 이 수행사라고 하는데 이 수행사 뒷자리에 가장 많이 위치하는 게 빈도부사잖아요. have always worked라든지 have often worked라든지 have sometimes worked라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빈도부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거든. 두 번째로 all을 생략해도 we have worked 성립이 되니까 all을 부사라고 설명하는 분들 계실 수가 있지만 이 all은 부사가 아닙니다. 이 all은 대명사예요. 부사의 all이 쓰일 때 부사이면 완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all은 그냥 모두라는 뜻의 대명사의 의미예요. 그 어떤 all랑 똑같냐면 이 all을 여기다 넣어도 돼요. We all have worked 가능합니다. 대명사 주어 바로 뒤에 보낼 수 있는 그런 all이에요. 두 번째, we all을 all of us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모두라고. all of us. 우리도 모두. 그래서 all of us하고 we all 똑같거든요. 그 we all of us에 쓰는 all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 all이 모두란 뜻일 때, 이 대명사 모두란 뜻일 때 이게 그 수행사라고 불리는 조동사 또는 비동사 뒷자리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법을 묻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해지고 설명할 게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부사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냥 제 생각에는 쭉 읽어서 그냥 자연스럽다. We have all worked. 이런 거 어디서 본 듯하다. 그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 그래야지 이거 시험장에서 이 all이 부사인가 막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쭉 읽으면서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쭉 읽으면서 이상하다, 자연스럽다가 느껴지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쭉 읽으면서 괜찮네 넘어가시는 게 맞지. 이거 막 의식적으로 이 all이 말이야 이게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가 원래는 we all 또는 all of us로 쓰이는 갠데 얘가 가끔 수행사 뒤에도 쓰이고 이걸 암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구조 알아봐야 뭐하냐. 근데도 의사소통을 못해.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풀 때도 그냥 쭉쭉 읽으면서 풀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수일치 문제로다가 가장 또렷하게 1번이 정답인 게 보이셨을 겁니다. 그냥 괜찮다. 나쁘지 않다. 문법 문제. 네. 그 다음에 5번. Beyond the cars and traffic jams. 그 자동차들과 그 다음에 traffic jams 그러면 이게 교통 정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잼처럼 막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동차들과 교통의 그 정체를 넘어서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It took a while 그것이 직역하면 take는 가져가답니다. 잠시의 시간을 가져갔다. 의역하면 걸렸다. 뭐가 잠시의 시간이 걸렸냐면 to get used to have 틀렸네요. get used to be used to랑 같은 겁니다. 이 used라는 단어가 이제 accustomed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죠. 익숙한이라는 뜻이고요. get used to, be used to가 익숙해지다,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to가 전사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게 이제 get 뒤에 쓰인 겁니다. be하고 get이 비슷할 수 있으니까 be used to 동사 원형하고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 또는 명사고 이걸 구별하는 문제예요. 위에 거는 USED라는 단어가 얘는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 보통 과거분사 past participle이라고 쓰시나요? PP라고 쓰시나요? 현재 분사도 present participle에서 약자는 PP인데 어쨌든 뭐 PP 과거분사로 봅시다. 이 사용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be used 발음도 이게 used예요. used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be used to 동사 원형 쓰이면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표현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단어가 형용사예요. 익숙한이라는 뜻입니다. 뜻만 다른 게 아니라 발음도 달라요. 얘는 used예요. used. 얘는 used. 얘는 used예요. 그래서 be used to ing가 쓰이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to가 무슨 to라는 게 중요합니까? 전치사예요. 전치사입니다.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까 부정사에 쓰인 to잖아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ing라든지 명사구 형태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면 저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get이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get이. 근데 이제 해석이 이걸 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얘는 뭐하는데 익숙한 거니까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게 달라요. 주어 자리에. 얘는 보통 사물이 주어로 나옵니다. 뭐뭐 하는데 뭐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뜻에서 얘는 보통 지각이나 인지 능력이 있는 인간이 보통 주어 자리를 쓰입니다. 이해되시죠? 멍멍이는 둘 다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멍멍이는 꼬리 치는데 익숙하다. 멍멍이는 뭐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위에 좀 이상하네요. 그죠? 탕 이런 거 나와야 되니까. 근데 애견인이라서 네. 아무튼 간에 여기서 지울게요. 여기서 이 둘 중에 뭐가 맞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해석해 보시면 돼요. 해석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She said it took a while to get used to have so many people in one place.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가지는 것에 익숙한 건지 가지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당연히 익숙한 거지. 그녀가 익숙해지는 것이 약간의 시간, 잠시의 시간을 가져갔다. 즉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사람들 한 장소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와, 적응 안 된다. 적응하는데 그 익숙해지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했대. 그다음에 all of whom were moving so fast. 얘도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all of whom 이거 이해하시려면 선생님 제가 가르치는 TS1이라든지 절대공식의 관계설 편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일단 오늘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whom이라는 게 관계 대명사잖아요. 관계 대명사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and라는 접속사 역할과 them이라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whom이에요. 그래서 and all of them and all of them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d all of them were moving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바꿔 뜻이 똑같고 지금 앞에 절이 하나 나왔고 지금 all of whom are moving so fast라는 게 또 하나는 절인데 절과 절이 연결되려면 원래 접속사 필요하잖아요. and 같은. 근데 and의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whom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 쓰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번 자리에 접속 하나 and 같은 게 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지금 맞는 상태예요. 2번 맞는 상태예요. 좀 틀린 거 이미 찾았는데 아까 이게 해빙 돼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거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여기 and를 삭제하면 접속사 날아가면 all of them이 남고 그 다음에 were이 being으로 바뀝니다. being이 돼서 were이 또다시 날아가요. 오케이. 그래서 all of them moving 이것만 남을 수 있어요. 무슨 구문이 되는 겁니까? 분사구문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제 수업, 제 이 관련돼 있는 그 절대공식이라든지 TS1의 관계사절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는 항상 세 가지 구조를 동시에 가르쳐 드립니다. All of them were moving so fast. 그들 모두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And all of them were moving so fast.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다음에 and 상략되면서 all of them
moving so fast.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항상 가르쳐 드리거든요.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 나오는 형태들이라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지금 2번은 맞는 상태예요. 문법 괜찮습니다.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은 내용 묻고 있어요. 그 다음 There are 18 million people in Australia. 18 million 1800만 명의 사람들이 호주에 존재하고 있대요. 단지 1800만 명의 사람들이 호주에 spread out over an entire country. 전국에 걸쳐서 쫙 펴져 있는 게 1800만 명이야 라는 얘기야. 1800명밖에 안 돼.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in Australia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예요. there 나오고 그러니까 가짜 주어 there, 형식적인 주어 there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이것도 유도부사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문장 성분,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닙니다. 문장 성분 뭐 주어, 동사 이런 애들이 문장 성분이잖아요. 얘는 주어고요. 형식상의 주어고 only 18 million people이 진짜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spread out, 이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spread out이 나왔는데 there is가 나오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여기 ing 형태가 쓰이면 또는 과거분사 형태가 쓰이면 이 앞에 있는 이 주어의 핵심 명사인 people을 꾸민다라고 보통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여기 ing 나오면 진행, 그 다음에 여기 ed 형태 나오면 수동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요. 그래서 there are only 18 million people, 이거 살짝 빼고 18 million people spread out over an entire country in Australia 라고 얘기를 하면 펼쳐진, 퍼져 있느냐는 뜻이에요. 이게 과거분사로 1800명 우리나라 말이 뭐죠? 1800만 명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퍼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spread, 과거분사.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spread가 펼치다, 퍼뜨려 놓다라는 뜻인데 그거의 과거분사 형태예요. 사람들이 펼쳐진 거니까 spread, 과거분사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she said, 근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Compared to more than 6 million people in the state of Massachusetts alone. the state of에서 of는 이제 떨어지지 않은 속성이니까 그 주가 매사추세츠 주예요. 그죠?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 안에서 600만 명의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과 비교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추세츠는 되게 작지, 호주에 비해서 작지만 거기에 600만 명이 있는데 호주 훨씬 넓은데 3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수는 3배밖에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배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배도 안 되는 사람들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문제가 안 보입니다. 4번은 솔직히 뭘 묻는 건지, 이게 언론 때문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The state하고 of가 쓰여서 이 the state, 그 주가 매사추세츠라는 거, 이제 of가 아예 앞뒤가 같은 녀석이면, 지칭하는 게 똑같으면 동격의 관계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of가 됩니다. 앞뒤 그 주하고 매사추세츠가 똑같다, 그런 느낌이 쓰였어요. 뭘 묻는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얘는 이 세 가지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칠 데 없어서 밑줄 친 걸 수도 있으니까, compared 치기에는 여기 과거분사 한번 물었으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포인트들은 꽤 이 세 개는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문법 문제로 손색이 없고요. 수능의 문법 문제들도 이와 유사한 것들 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세련되게 만들어졌다. 수능이 되게 세련된 문제인 건 아시죠? 수능 문제랑 비교해서 비슷하면 세련된 겁니다. 괜찮습니다. 5번. 그 다음 미주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거는 그냥 회화 문제. 원래는 듣기 문제인데, 수능을 치면 듣기 문제인데 듣기를 못하니까, 틀어줄 수가 없으니까 쭉 스크립트 풀어주고 들어갈 게 뭐냐를 묻습니다. 이것도 빨리 풀려면 여기만 봐도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Any preference on your sitting? Any preference on your sitting, 이제 의문문이 do you have any preference on your sitting? 그래서 do you have가 날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좌석에 어떤 선호가 있습니까? 좌석에 대해서 선호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yes면 선호가 있는 것이고 no면 선호가 없는 거예요. 근데 no 선호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해?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나야지. 근데 2번, 3번 아닌 것 같네.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근데 1번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은 I want an aisle seat. aisle seat, 통로 좌석입니다. 이거 약간 토익 스타일이네. 토익 스타일.
응? 토익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I want an aisle seat. 저는 통로 측, 그러니까 윈도우 시트 있고 aisle seat 있는데 이게 통로, 비행기 가운데 부분 쪽에 좌석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preference가 될 수 있죠. 이것도 preference가 될 수 있어요. 그럼 1번이냐 4번이냐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요것만으로 결정이 안 돼. 그래서 읽어봐야 돼. 어? 근데 A번 바로 이거 나오죠.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석이 저에겐 충분합니다. 이코노미석이 충분합니다 해놓고 뭐 선호하는 거 있으세요? 나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래요. 말이 안 되잖아. 그잖아요? 요 시간에서 요 시간, 요 몇 초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인격이 바뀌어서 또는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서 비즈니스석을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 아니고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쭉 봅시다. Hello, I'd like to book a flight from Seoul to Auckland. 서울로부터 오클랜드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게 묵은 동사로 예약하다는 뜻이에요. Would like to에서 would like는 want랑 같은 말입니다. 원한다.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예약하기를 항공편을. Okay, do you have any specific days in mind? 지금 생각 중이신 특정한 날짜가 있으세요? Yes, I'm planning to have on May 2nd and return on May 14th. I'm planning to leave. 떠날 예정이에요. 떠날 예정. I am planning. 계획하고 있어요. 떠날 예정입니다. 5월 2일 날에 그리고 5월 14일 날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Okay, I found one that fits your schedule. 지금 항공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당신의 그 스케줄에 맞는 항공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What class would you like to book? 어떤 클래스를 예약하고 싶으세요? 그냥 좌석을 어떤 걸 예약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코노미석이면 충분하죠? 라는 얘기를 했고요. 좌석에 대해서 어떤 선호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A번에서 Yes, I want an aisle seat. 통로 측 좌석을 원합니다. Great, 좋아요. Your flight is now booked. 당신의 항공편이 지금 예약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쉽네요. 그죠? 쉽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정보화 시대니까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정보화 시대니까 카톡 메시지처럼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 여자는 케이트 앤더슨, 얘는 짐 핸더슨. 글씨 안 보이시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카톡 내용으로 구성돼서 그 빈칸에 이제 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시간도 42분, 42분, 43분, 44분, 45분, 46분. 네. 읽고 싶지 않았네요. 그죠? 바로바로 답변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글씨가 너무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를 타이핑을 했어요. 이건 타이핑했습니다. 이거 복사를 할 수 없어요. 이미지여가지고 복사가 안 돼가지고 하나 타이핑했습니다. 혹시 오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왼쪽 오른쪽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왼쪽 오른쪽 차이를 구현하기 힘들어서 그냥 색깔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의 대화로 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를 카톡 메시지처럼 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만들어놨습니다. 봅시다. 케이티 앤더슨이 얘기합니다. Are you coming to the workshop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날에 그 워크숍에 올 예정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 플러스 ing가 미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짐 핸더슨 얘기합니다. I'm not sure. 확신 못 하겠어.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at day. Doctor's appointment. appointment가 선약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만날 선약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날에. 그래서 케이트 앤더슨 얘기해요. You should come. 와야 돼.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이런 얘기죠. The workshop is about AI tools. 그 워크숍이 AI 툴에 대한 거야. That can improve our work efficiency. 우리의 작업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AI 도구에 대한 거야. AI 도구. 갑자기 오늘 그 뉴스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 인공지능을 국민은행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200명인가를 직원을 퇴사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해고를. AI가 진짜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좀 딴 얘기인데 영어 요즘에 내신 시험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선생님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그 챗GPT라는 AI를 써서 내신 문제 출제합니다. 지문이라든지 뭐 선지라든지 이런 것들. 요번에 보고서 언제 나올 거는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나왔어요. 영어 못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 챗GPT 쓰면 깔끔하게 나오니까.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챗GPT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짐 핸슨이 얘기합니다. Wow, the topic sounds really interesting.
와, 그 주제가 정말 흥미롭게 들리는구나. Kate Anderson 얘기입니다. Exactly. 그렇지. 맞지. But don't forget to reserve a seat. 하지만 잊지 마. 예약하는 거, 한 좌석을 예약하는 거 잊지 마. If you want to attend the workshop. 워크숍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좌석을 예약하는 거 잊지 마. Jim Hansen. How do I do that? 어떻게 내가 그 좌석을 예약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케이트 앤더슨 얘기합니다. 그러면 좌석 예약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나와야겠죠. You need to bring your own laptop. 랩탑 가져와야 돼. 노트북 가져와라는 얘기죠. 이게 예약하는 방법 아니죠. I already have a reservation. 나 이미 예약했다. 놀리는 건가? 예약하는 방법이 뭐야? 나 이미 예약했어. 말도 안 되죠. 세 번째,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bulletin board. bulletin board 그 게시판, 전자 게시판에 있는 그 지시사항을 따라가.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시킨 대로 하면 예약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이게 정답 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you should call the doctor's office for an appointment. 선약 잡으려면 의사한테 전화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헛소리죠. 지금 여기는 취소해야 되잖아. 뭘 선약을 잡습니까? 지금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을 위한 예약을 어떻게 잡냐는 걸 물어봤으니까 4번은 완전히 일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8번, 9번. 실용문이 강화되더라고요. 실용문이. 역시 수능 실용문과 비슷합니다. 이메일 내용 나오고, 그거에 대한 되게 묻습니다. 이거는 안 봐도 되고요. to, from, date는 subject부터 보셔야 돼요. 이게 주제 제목이 뭐냐? Excessive noise in the neighborhood. 이웃의 그 과도한 소음에 대한 글이에요. 그런 소음에 대한 글입니다. 보자. To whom it may concern. 관련자에게, 관계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제가 이 이메일이 당신을 잘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관계자. 이걸 다루는 사람일 수 있는 그런 관계자겠어요? I am writing to express my concern and frustration. 나는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걱정이라든지 좌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Regarding 뭐에 관해서? The excessive noise levels. 그 과도한 소음 수준. In our neighborhood. 우리 이웃의 소음 수준에 대해서야. Specifically 특히 coming from the new sports field. 새로운 그 스포츠장, 스포츠 활동하는 그 장, 필드로부터 오는 그 소음에 관해서 지금 걱정과 좌절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As a resident of Clifton District, 클리프튼 거리의 그 거주자로서 I have always appreciated the peace of our community. 나는 항상 감사해 왔어. 우리 이 사회 공동체의 peace, 평화를. 그러면 이 평화라는 건 소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 However, 하지만 the ongoing noise, 지속적인 그런 소음인데 소음의 그런 disturbances, 소음의 소란행위 또는 방해행위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소란이라고 하면 되겠네. 소란. 그 지속적인 소란이니 have significantly impacted my family's well-being. 상당히 영향을 미쳐왔어. 나의 가족의 그 안녕과 그리고 my overall quality of life. 나의 전체적인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어. The sources of the noise. 그 소음의 원천은 include 포함합니다. crowds cheering. 그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 하고 players shouting. 선수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 하고 whistles. 그 다음에 그 위슬 소리하고 and ball impacts. 그 볼의 타격 소리입니다. 볼 임팩트라는 게 나오면은 좀 세게 공을 치는 그런 스포츠 해 같네요. 야구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깡 소리 나면서 야구공 날아가니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I kindly request that. 나는 이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You look into this matter. 이제 look into는 이제 조사해야 한다. 조사해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거야. 요청하는 겁니다. 조사해야 한다고. request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 명령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대절에서 뭐뭐 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있을 때 미국식 영어에서 동사 원형을 쓰고요. 영국식 영어에서 should 동사 원형을 쓰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 쓰여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문제 좀 해주세요.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요청이에요. 이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take appropriate steps. 그리고 적절한 스텝을 취해달라고. take steps. 이거는
저도 이제 수업에서 되게 많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조치를 취하다라는 표현이 take actions, take steps, take measures가 쓰여요. 이게 어휘 문제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steps와 이제 동의어가 뭐냐, 의미가 뭐냐, 예 아니면 예겠죠, 그죠? actions가만 나오고요 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To address the noise disturbances. 그 소란을 다루기 위해서. 이 address 다루다는 뜻이에요.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관심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And I appreciate your prompt response. 그리고 당신의 즉각적인 그런 응답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To help restore the tranquility in our neighborhood. 이거 좋은 단어가 나왔네. tranquility를 복원할 걸 도와주기 위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tranquility라는 단어가 이제 평온함이에요. 그러니까 peace랑 같은 말이고, 아까 peace가 있다가 peace가 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진 peace를 복원한다는 얘기니까 tranquility하고 peace가 같은 말이죠. 이런 거 어휘 문제 나올 만한 단어입니다. 요런 지금 문맥에서 tranquility의 의미가 뭐냐? peace 이러고 정답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단어 괜찮습니다. 저 정도 단어도 고급 단어예요. 네. 근데 옛날에 공시에선 저걸 넘어가는 단어들이 나왔죠. 미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이런 문제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읽고 빨리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 그냥 쭉쭉 읽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쭉쭉 밀고 나가면서 영어로다가 이해한다는 생각 쭉쭉 읽어 나가면서 아 이런 말이 되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대회 소매대회 주민들이 양해를 구하려고 아니죠. 주민이 쓴 글이잖아 이건. 새로 이사 온 이 주민의 소음에 대한 항의하라고 아니죠. 옆집이 소음의 원천이 아닙니다. 인근 스포츠 시설의 소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라.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밤 시간 악기 연주 같은 소음의 차단을 부탁하라.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스텝스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ctions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쉽네요. 그 다음 10번에서 11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이제 실용문입니다. 실용문인데 실용문이 이제 수능에 나오게 되면 내용일치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주제 비슷한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용일치도 나옵니다. 일단 여기 이 글의 주제가 될 만한 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제목이 될 만한 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묻는 게 A번의 문제고요. 어차피 글의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으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coming City Harbor Festival. 우리가 City Harbor Festival, City Harbor 축제를 다가오는 축제를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이게 뭐냐면 an annual event, 1년마다 일어나는 그런 행사인데 that brings our diverse community together. bring together 이렇게 모은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다양한 공동체를 이렇게 모아주는, 단합시켜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To celebrate our shared heritage, 뭘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유되는 유산이라든지 문화라든지 local talent, 지방의 재능 이런 것들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Mark your calendars. Mark는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그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and join us. 우리에게 참여하세요. For an exciting weekend. 아주 흥미로운 그런 주말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여하세요. 참여하면 흥미로운 주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for은 중심적인 의미가 이렇게 교환이거든요. 이거를 참여하면 이걸 얻게 되는 겁니다. 디테일 세부사항입니다. 날짜는 Friday, June 16th, Sunday부터 June 18. 까지예요. 다시 Friday, June 16부터 Sunday, June 18까지예요. 6월 16일 금요일부터 6월 1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10 a.m. to 8 p.m.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예요. 이게 Friday하고 Saturday이고 일요일 날은 10시부터 6시까지 하네요. 그 다음에 장소는 City Harbor Park라는 곳. 이래서 이 City Harbor 그 페스티벌이 됐나 봐요. 그 공원의 이름이네요. 그 다음에 메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라는 장소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둘러싼 그런 지역들이 이 축제의 장소래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대요. 첫 번째로 live performance, 라이브 공연이 돼요. Enjoy a variety of live music, dance and theatrical performances. 즐기세요. 다양한 음악 공연, 춤 공연, 연극 공연을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On multiple stages, 다수의 무대에서 throughout the festival grounds, 그 축제의 장을 걸쳐 있는, 다시 말하면 축제의 장이 아까 나왔잖아요. 메인 스트리트하고 어떤 그 하버 파크하고 그 주변 지역이 다 그 페스티벌 그라운드인데 거기 여기저기에 무대가 쓰는 거야. 여기저기 무대에서 어디선 춤추고 어디선 노래하고 어디선 연극하고 있고 그 얘기입니다. 즐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푸드 트럭스가 있어. 그죠? 간식거리가 있어야죠. Have a feast with. feast가 뭐냐면 향연, 뭐 축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have a feast with 그러면 마음껏 드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Have a feast with a wide selection of food trucks. 아주 폭넓은 그런 selection of food trucks. 폭넓은 셀렉션의 셀렉션 모아놓은 거잖아요. 선별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폭넓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푸드 트럭스를 가지고 마음껏 다양한 음식을 즐기세요. Offering diverse and delicious cuisines. 근데 얘는 다양하고 맛있는 그런 퀴진 요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푸드 트럭스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공짜 샘플 테스팅, 시식할 수 있는 공짜로 그것뿐만 아니라 For the full schedule of events and activities. 완전한 스케줄하고 그 행사의 스케줄과 활동의 스케줄을 위해서 이걸 얻으려면 please visit our website. 우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여기 있대요. 또는 contact the festival office. 아니면은 이 축제 그 사무실에 접촉하라는 얘기, 연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제목은 무엇이냐? Make safety regulations for your community. 당신의 공동체를 위한 안전 규정을 만들래요. 없어. 두 번째, celebrate our vibrant community events. 우리의 그 맥동하는 그런 공동체의 행사를 축하하세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세 번째, plan your exciting maritime experience. maritime 이제 해양, marine 알죠? 마린. 바다에라는 뜻의 maritime 바다의 그런 경험을, 해양의 경험을 exciting maritime 그 경험을 계획하라는 얘기죠. 바다에서 물놀이 할 거 계획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recreate our city's heritage. 우리의 도시의 헤리티지, 유산을 다시 창조하라. 뭐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깔끔하네요. 쉽네요. 여러분들 그 주제나 제목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내용 일시적으로만 접근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가 있었니? 이런 얘기가 있었니? 이렇게 판단하셔도 글만 제대로 읽으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 쭉 읽고 내려와서 그냥 풀어도 될 정도고요.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는 얘부터 읽고 올라가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4개밖에 안 되니까 생각날 겁니다. 1년에 한 번, 애뉴얼.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아까 일요일 6시 맞죠? 주요 행사로 무료 요리 강습 진행된다. 무료 요리 강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웹사이트나 전화문을 통해 행사 일정 알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얘기, 역시 내용 일치적인 거. 그죠? 읽었던 기억이 없잖아요, 3번은. 그죠? 정확히 해석만 해서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문제 없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중요한 게 시간 빠르게 정확하게 해요. 난이도가 없어요. 뭐 문제 풀이법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Enter K 앱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Use the new Enter K app for your customs declaration. Enter K 앱 사용하세요. 뭘 위해서? 이 세관 신고입니다. 세관 신고. 당신의 세관 신고를 위해서. 세관 신고 해보셨나요? 보통 뭐 신고할 물품을 적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잖아요. 세관 통과할 때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통과할 때 그죠? 봅시다. Use the new Enter K app upon your arrival at the airport. 그 새로운 Enter K 앱을 사용하세요. Upon your arrival 도착할 때 at the airport 그 공항에 도착할 때 one notable feature 한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Offered by Enter K, Enter K에서 제공되는 주목할 만한 특징 하나는 is the advance declaration. 사전 신고예요. advance 미리 앞선 걸 얘기하는 겁니다. Which allows travelers the option to submit their customs declaration in advance. 이게 나오죠. in advance. 사전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행자들이 allows travelers to
여행자들에게 allow 목적어 구조네요. 누구에게 뭐뭐를 허용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여행자들에게 간접 목적어 the option 그 선택사항을 허용해 줍니다. 어떤 선택사항이냐면 to submit their customs declaration 그들의 세관 신고를 제출할 옵션이에요. in advance 미리 이거를 허용해 준대. 그 다음에 enabling them 그래서 그들이 그 travelers가 to save time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At all our international airports 모든 우리의 국제공항에서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엔터케이라는 앱이 있는데 세관 신고용 앱이고 시간을 많이 절약시켜준다. 왜? 미리 신고할 수 있으니까. As part of the ongoing traveler modernization initiative 그 initiative는 새로운 계획이에요. 여기서 그 여행자 근대화, 현대화, 지속적인 여행자 근대화 그런 새로운 계획의 일부로서 엔터케이라는 것이 will continue to introduce additional border-related features. 계속해서 도입할 겁니다. 부가적인 border-related, border, 국경선이겠죠? 공항이라는 것도 어떤 국경선의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국경선 통과하는 거, 공항 통과하는 그런 개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국경선과 관련되어 있는 특징들을 도입할 것이에요. In the future, 미래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improving the overall border experience 추가적인 전체적인 국경선의 경험 같은 걸 향상시켜 줄 겁니다. 그냥 국경선 통과할 때의 경험 향상시켜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Simply download the latest version of the app. 그 앱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세요. From the online store. 온라인 스토어에서 before your arrival. 당신의 도착 전에. There is also a web version of the app. 앱의 웹 버전도 있습니다. For thos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who are not comfortable using mobile devices 휴대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웹 버전도 있어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트북은 모바일이 아닌가요? 노트북 모바일 아닌가? 노트북에 쓸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앱이 그 웹에서도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그거 뭐죠? 익스플로러에 대응되는 그 구글의 생각이 안 나네요. 구글의 그 웹브라우저가 뭐죠? 표시만 생각납니다. 생각 안 납니다. 나중에 볼래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내용 일치였나요? 내용 일치가 영어로 나왔네요. 영어로. 영어 선지. 아까 국어 선지에 비해서 영어 선지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당연하죠. 해석할 게 많으니까. It allows travelers to declare customs in advance. 미리 사전에 그 세관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관광객들이.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동의어를 써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 쉽죠? 그 다음 more features. more 이제 further라고 비슷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additional. 그렇죠. additional의 의미로 more 또는 further이 쓰일 수 있거든요. further, more, additional 같은 말이에요. 이건 바꿔놨네요. More features will be added later. 나중에 첨가될 것이다. 맞죠. Travelers can download it from the online store. 그렇지. Traveler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It only works on personal mobile devices.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죠. 이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웹 버전도 있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거네요. 이해되셨죠? 이해하면은 되게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쉽게 푸셔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석만 되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해석만 되면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해석되면은 쉽게 풀립니다. 수능도 해석되면 쉽게 풀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을 봤을 때는 문제 수준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모의고사 수준이 됩니다.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능에서 막 1등급, 2등급, 1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만점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면은 만점 무조건 맞아야 되는 시험일 것 같습니다. 영어 시험이 시간 세이브하면서 만점 무조건 맞아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덜 틀리는 게 중요했지만 어려운 쓰레 같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래도 만점이 맞았죠. 근데 이제는 필수로 만점 맞아야 되는 시험으로 된 것 같아요. 절대 평가가 되면서 수능의 난이도가 막 떨어진 적이 있죠. 실제로. 최근에 다시 올라갔지만 약간 느낌이 있네요. 시험이 좀 쉬운 느낌입니다. 이것도 이제 내용일치예요. Office of the Labor Commissioner. Labor Commissioner 그러면 그 노동 감독관.
이 정도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는 이제 그 관청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노동감독관청이 되겠네요. 이 글의 내용을 일치하는 것은 Office of the Labor Commissioner Responsibilities. 그러니까 노동감독관청의 책임들이에요. 이 글. 책임에 대한 글이야. The OLC 노동감독관청은 is Principal Labor Regulatory Agency. 그 첫 번째 우선되는 그런 노동의 규제 기구이다. For the state. 국가를 위한 또는 주를 위한. The OLC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OLC는 대디아를 보장하는 책임이 있어요. Minimum wage. 최저임금이죠. 그다음 prevailing wage. 현행임금. 그리고 overtime. 그 초과 근무죠. 초과 근무가 이 세 가지 것들이 are paid to employees, 피고용인들에게 지불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어요. And that, 그리고 또 뭐를 보장할 책임이 있냐면 employee break, 피고용인들의 휴식과 그다음에 lunch periods, 점심시간들, 휴식시간, 점심시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공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이런 내용 보면 이게 공시 시험 문제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노동청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공시 시험 문제 같은데 아까 그 비행기 타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토익 문제 같았는데 공시 문제 느낌이 납니다. In addition, 게다가 the OLC has authority over 얘네들은 권한이 있어요. 뭐에 대한 권한이 있냐면 employment of minors. minors라고 하는 것은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성년자의 고용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It is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office. 그것은 비전이자 임무입니다. 이 관청에 뭐 하는 것이 이 가져오고 to야 진주어죠. To resolve labor-related problems. 해결하는 거죠. resolve, 풀다 해결하다. 그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것이 in an efficient, professional and effective manner. in blah blah manner 그러면 뭐뭐인 방식으로 하는 뜻이에요. 아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처럼 또 출제하면 이 매너를 밑을 쳐놓고 얘 무슨 의미를 쓰였냐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way라든지 fashion이 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 fashion을 딱 밑을 쳐놓고 선지에다 넣어가지고 뭐 한 3번 선지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낼 것 같네요. manner, fashion, way 다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될지가 보여요. 이 특성을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설 강의만 잘 들으셔도 2025년 이후에 여러분들 공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 학습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사들은 이런 포인트들 잡아서 수업할 때 맨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 this includes educating employees and employers and employees. 이것은 포함합니다. 교육하는 건데 고용인들을 교육하는 거 그리고 피고용인들을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regarding 뭐에 관해서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서요. under the law 그 법 하에서 그 법률 하에서 the OLC takes enforcement action. 이 OLC 그 노동부 관청이 노동감독관청, 노동청이라고 합시다. 노동청이 takes reinforcement, 집행의 아까 액션 나왔잖아요. take action, 조치입니다. 집행의 조치를 취합니다. When necessary, 필요할 때 to ensure that, 보장하기 위해서 workers, 뭘 보장하냐면 workers are treated fairly and compensated for all time worked.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처우를 받고 그 다음에 be compensated for 뭐뭐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집행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돈 줘? 안 줘? 너 계좌 동결. 아니면 계좌에서 돈 빼서 보내.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내용 일치 문제였나요?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면은 틀린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It ensures that employees pay taxes properly. 그것은 피고용인들이 세금을 적절하게 내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노동청이 살 일이 아니라 이게 국세청이 살 일이잖아요. 두 번째, it has authority over employment and employment of adult workers only. only란 말 때문에 틀렸죠. 성인뿐만 아니라 minors, 아까 그 미성년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세 번째, it promotes employers business opportunities. 그것은 고용주의 사업의 기회를 조장합니다. 그런 얘기 없죠. 네 번째, it takes action when employees are unfairly treated.
조치를 취한다. 노동청이 조치를 취한다. 언제? 피고용인들이 부적절하게 처우받을 때. 맞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한글로 나온 내용 일치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영어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정확히 빠르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아예 쭉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4번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주제나 제목 문제는 글의 내용을 첫 번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적으로 적고하면 대부분 풀려요. 가보겠습니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그러면 그 행정의 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음식과 약의 안전에 관한 부서 FDA라고 하나요? FDA,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FDA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FDA 약자는 안 나왔네요. 하여튼 미국 FDA에 해당되는 그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arned that 뭐라고 경고했냐면 cases of food poisoning have occurred. food poisoning이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의 케이스 사례들이 have occurred 발생해 왔다.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라서 cross contamination 교차 오염의 결과라서 교차 오염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도마도 두 개 써야 되잖아요. 고기 자르는 도마 그 다음에 뭐 채소 자르는 도마 따로 써야 되는데 막 왔다 갔다 두 개를 다 써버리면 고기에 있었던 세균이 채소에 옮겨붙고 채소를 날고를 먹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세균 감염돼서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교차 오염이에요. where 거기에서 그 교차 오염에서 사람들이 touch eggs 달걀을 접촉하고 and neglect to wash their hands. 그 다음에 그들 손 씻는 거를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손 안 씻는다는 얘기겠죠. Before preparing food or using utensils.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거나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그 달걀 만졌으면 손 씻어야 되는데 안 씻어. 그리고 나서 바로 음식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만진다는 얘기입니다. To mitigate. 경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여기서 말하는 그런 위험 뭐예요? 교차 오염의 위험. 을 얘기하겠죠? The ministry advised 그 ministry가 advised 충고합니다. 조언했습니다. refrigerating eggs 그 달걀을 냉장 보관한다. and ensuring 그리고 나서 보장하는 거죠. They are thoroughly cooked 그것들이 완전히 익는 것을 until both the yolk and white are firm. yolk는 노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른자고 흰자가 굳어질 때까지. 반숙으로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완숙으로 먹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over the past 5 years, 지난 5년에 걸쳐서 a staggering 7,400 people. 그래서 a staggering이라는 말이 이제 staggering 비틀비틀 걷는 이런 뜻의 단어이긴 한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staggering이 people 직접 꾸밀 때만 그런 거고 staggering people 그러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거든요. a staggering이란 말, 어가 붙은 것도 staggering이란 말을 쓸 때 어가 그냥 관습적으로 붙는 겁니다. a staggering 7,400 숫자 앞에 이게 붙으면 무려 우리나라 말로 무려 이 정도 의미예요. 무려 7,400명의 사람들 그 숫자가 엄청 크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쓰이는 표현입니다. 무려 7,400명의 사람들이 experienced food poisoning 그 식중독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많아요 라는 뉘앙스를 준다고요. staggering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들은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 글이 쉬운 글 아니에요. 근데 caused by salmonella 그 살모넬라 박테리아, 그 살모넬라 세균에 의해서 야기되는 식중독을 경험한 게 7,400명이래요. Salmonella thrives. 살모넬라가 thrives 번성한다. In warm temperatures 따뜻한 기온에서 대략 37도에 그럼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에서 확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7도에서 확 자라나는데 이게 몸 안으로 그럼 37도 되니까는 그냥 확 자라나겠네. With approximately 37 degrees Celsius being the optimal growth condition. with가 쓰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나 상태 표현이 쓰입니다. with 목적어 장소 상태 쓰이면 이 목적어가 이 장소 또는 상태에 있는 채로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절이 나왔습니다. 대략 37도의 온도, 섭씨 37도, 셀시어스는 센티그레이드, 셀시어스는 섭씨예요. 섭씨 37도의 온도가 인체로, 뭐인 채로? 최적의 성장 조건인 채로예요. 되셨죠?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eggs. 먹는 거죠. consume, 소비한다는 게 먹는 겁니다.
날 것이나 덜 조리된 달걀, 즉 반숙 상태의 그런 달걀들, 완숙이 아닌 달걀들을 먹는 것. 그리고 failing to separate, 분리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fail to는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하세요. 실패하다고 해석하시면 해석에 실패하십니다. 분리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날 것과 조리된 음식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것이 were identified, 확인이 되었어요. as the most common causes, 가장 흔한 원인들이라고. 뭐에? 살모넬라 인펙션, 살모넬라 감염에. 그 다음 it is crucial, 그것이 중요합니다. to prioritize food safety,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우선하는 겁니다. 음식의 안전의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고 and adhere to는 고수하는 겁니다. 적절한 그런 요리의 관행들을 고수하는 겁니다. to minimize, 최소화하기 위해서 the risk of salmonella related illnesses, 그 살모넬라 관련돼 있는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수능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수능은 다 오지선다인데 지금 사지선다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보다 큰 차이점은 지금 다 명사구예요. 이거는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수능은 다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benefits, different, life, safe. 소문자로 쓰면 수능하고 똑같아요. 수능하고 차이점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목은 수능에서는 이런 내용어들은 다 대문자가 되거든. 얘는 아니고 얘 아니고 이거 이자 대문자, 이뮤인 대문자, 시스템 대문자.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어들은 다 대문자로 쓰는 것이 제목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주제는 소문자를 다 쓰는데 공실은 또 달라요. 지금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주제도 첫 단어를 대문자로 쓰고 있네요. 수능 강의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소문자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Benefits of consuming eggs. 그 달걀을 먹는 것의 혜택이에요. 어디에 주는 혜택이야? 면역 체계. 달걀 먹으면 건강해져요. 이 얘기입니다. 관련 없습니다. Different types of treatments for salmonella infection. 살모넬라 감염의 그 치료의 다른 종류들. 그러니까 치료법이 뭐냐? 살모넬라 관련돼서 치료법이 뭐냐? 뭐 항생제 투여한다, 뭐 수액을 주사한다. 이런 거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다음 세 번째, lifespan of salmonella bacteria in room temperatures. lifespan, 수명이에요, 수명. 살모넬라 균의 수명이 나왔습니까? 얼마 산대요? 며칠 삽니까? 안 나왔죠. 따뜻한 온도에서의 수명 없습니다. 네 번째, safe handling of eggs for the prevention of salmonella infection. 살모넬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달걀의 올바른 안전한 취급, 취급 방법. 이게 정답이 되죠. 어떻게 하래요? 달걀 만지면 손 씻으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래요? 달걀은 완벽하게 완숙이 되게 조리하래요. 달걀을 냉장 보관하래요.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4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면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수능 강의할 때 주제나 제목 선지에 대해서 요건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학생들이 이거를 주관식으로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 강사들 중에서도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정확한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객관식 접근을 하는 게 낫겠다. 주관식이 아니니까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접근을 하게 낫겠다. 그럼 객관식으로 접근할 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기준이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서 본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아까 한 것처럼 답변했잖아요. 냉장고 할 거, 손 씻을 거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드시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되고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인데 지금 인사혁신처 문제를 보면 그냥 첫 번째 제외 조건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한 게 정답. 안 되고 되고. 사지선다의 이익일 수도 있고요. 시험이 내용만 이해하면 쉽게 풀리는 유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지 한번 볼게요. 수능은 요지가 한글로 나오는데 이거 영어 요지입니다. 영어 문장의 요지. 영어 문장의 요지는 내신, 고등학교 내신에도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도 영어 요지가 아마 나왔던 적이 있었을 거야. 옛날에 A형, B형 좀 쉬운 유형하고 어려운 수능이 두 가지가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영어에서 아마 영어 선지로 요지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똑같이 내용 일치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 일치 문제가 요지 그 선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갑니다. Despite ongoing efforts to address educational disparities. 그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이냐면 다루려는 노력.
아까 어제 나왔던 건 똑같은 단어입니다. 계속 나오네요. 중요 단어네요. Educational disparities. 교육적인 disparity는 이제 다른 거예요. 격차예요. 불균형, 격차를 disparity라고 얘기합니다. 교육 격차를 다루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the persistent achievement gap, 그 지속적인 성취도의 차이입니다. achievement가 성취도라는 뜻이 있어요. 성취한 양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취도 차이인데 누구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 성취도 차이가 계속해서 강조해준다. 그 중대한 inequalities, 불공평을 in the education system, 교육에 있어서,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이 교육 받았으면 알고 있는 내용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들은 이만큼 알고 있고 어들은 이만큼밖에 못 알고 있어. 이 격차가 생겼어. 이거는 교육 시스템에 어떤 불공정성, 불공평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 시스템이 공평해져도 성취도가 다 비슷해질 수는 없어요. 공부에 관심 있는 애가 있고 공부에 관심 없는 애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본대요. 이건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의 시각이 아닐까 싶은데. 그 다음, recent data reveal that. 최근의 데이터는 데디아를 드러냅니다. marginalized students. marginalized. margin이 뭐예요? margin이 뭔가가 있으면 여기 센터고 여기가 가장자리가 margin이에요. 가장자리가 테두리가. 그래서 우리가 글이 있으면 이렇게 본문이 있잖아. 본문이 있으면 본문하고 그 남은 부분 이 영역, 요 영역을 margin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가장자리가 margin이에요. 센터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marginalized, 주변화된 아이들이에요. 주변화된 아이들. 약간 소외된 애들이죠. 그죠? 주변화된 그런 학생들이 누굴 포함해서 low income backgrounds. 이게 backgrounds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인사혁신서에서 준 거 보니까 back이 여기 있고 grounds가 다음 줄에 나오는데 하이픈도 없더라고요. 하이픈이 있으면 연결되는데 이거 한 단어입니다. 연결돼야 돼. 이거 오타예요. 시험 문제 오타가 있었어. 낮은 임금의 배경 출신 그리고 취약한 그룹 출신의 그 아이들, 학생들을 포함하는 그 주변부에 있는 아이들이 continue to lag behind는 뒤처진다는 얘기입니다. 뒤처져요. behind their peers, 그들의 그 또래 뒤로 다 뒤처집니다. in academic performance, 학술적 수행에서, 학업에서 뒤처진다는 얘기입니다. The gap poses a challenge to achieving educational equality and social mobility. 그 틈이 난제, 어려움을 제일 가하고 있습니다. To achieving, 그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요. 뭘 달성하냐면 교육적인 공정성, 평등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이동성. 이 사회적 이동성이란 말이 뭐냐면 사회적 유동성, 이동성 이런 말일 텐데 계층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위 3%에 있는 계층의 아이들이 위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층 이동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계급 사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공정성과 어떤 사회적 이동, 즉 계층의 이동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요. Experts emphasize the need for targeted interventions. 그 전문가들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필요성, 뭐에 대한 필요성?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개입의 필요성. 그 다음에 공평한 자원의 할당, 그리고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이 틈을 연결시켜 메우려는, 그리고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그 모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죠.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irrespective of 뭐랑 상관없이 그들의 social economic status,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또는 배경과 상관없이죠. 여기는 또 제대로 백그라운드 써놨네요. The issue of continued educational divide should be addressed at all levels. 그 문제, 지속적인 교육의 분리의 문제가 should be addressed, 다뤄져야 합니다. At all levels, 모든 수준에서, 교육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in an effort to find a solution,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 속에서죠. 그 수준은 낮지가 않아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것처럼 정확히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려요. 이거를 100% 이해해서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70%만 이해해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정합니다. We should deal with persistent educational inequalities. 우리는 다뤄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적인 불공정. 이게 정답이죠. 두 번째, 교육의 전문가들이 need to focus on new school policy. 새로운 학교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 없어요. New teaching methods are necessary to bridge the achievement gap. 새로운 교습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성취도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성취도의 틈을 메우는 건 나왔지만 이게 새로운 교육의 가르침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내용이 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family income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education. 가족의 수입이라는 것이 고려되면 안 됩니다. 교육에 대한 토론에서. 지금 여기 있잖아. 낮은 수입의 그 가족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 소외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이거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고려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네요. 그 다음, 글의 흐름과 어색한 문장,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 찾기입니다. 이건 이제 수능에서 35번 유형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유형은 일단 글의 중심 내용만 잡아놓으면 돼요. 글의 주제가 뭐냐? 첫 번째 문장에는 항상 밑줄이 안 가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글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very parent or guardian of small children. 작은 얼라들의 모든 부모라든지 guardian 보호자예요. 보호자는 will have experienced. 여기서 will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다. 미래 아닙니다. 응?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같은 거 표현해주는 will이에요. 그래서 will have experienced 그러면 이게 미래면은 미래의 어떤 순간까지 경험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will은 그런 경험 해왔을 게 당연합니다. 그 해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뉘앙스를 주는 will이에요. 그러니까 will에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같은 걸 나타내주는 말도 있거든. 뭐뭐 하는 법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뭐뭐 하는 법입니다. 그런 will이 쓰인 겁니다. 경험해오는 법이에요. 경험해오는 게 당연합니다. 경험해왔을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준다고요. 이 will이. 근데 뭘 경험했냐면 the desperate urge. 필사적인 충동입니다. To get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나가려는 충동입니다. 이 충동 누가 느끼는 겁니까? 부모? 보호자? 보호자가 집을 나가고 싶어 말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다 경험해 왔을 거예요. 애 키우면 애들이 맨날 나가자 뭐 멍멍이만 키워봐도 멍멍이. 우리 집 옛날에 키웠던 그 둘이라는 멍멍이 있었는데 나가자는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나가자 그러면 막 꼬리 흔들고 막 끙끙거려요. 빨리 나가자고. 멍멍이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 당연히 충동이 있죠. 그 다음에 and the magical restorative effect. 그리고 그 마술과 같은 복원의 효과. 근데 뭐에 복원의 효과냐면 even a short trip to the local park. 그 지역에 있는 공원에 잠깐 가는 것에 복원의 효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보채고 막 난리를 치다가 나가면 살짝 나가면 바로 그 보채는 게 없어진다. 복원의 효과죠. 이해됐습니까? 힘든 애에서 힘들지 않은 애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 다음 There is probably more going on here than just letting off steam. 아마도 더 많은 게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게 여기에 뭐보다? 그냥 steam, 증기를 배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애가 막 집안에만 있으면 여기 증기가 꽉꽉 들어차가지고 애가 미치는 거야. 그걸 내보내면 증기가 쫙 빠져가지고 애가 편안해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게 또 있다란 얘기예요. The benefits for kids of getting into nature. 그 아이들의 얻는 혜택인데, 아이들에 대한 혜택인데, of getting into nature. 기술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연 안으로 움직이는 거, 즉 자연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그 아이들에 대한 그 혜택이라는 것은 are huge,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혜택이 있었어 없었어? 증기 빼는 게 혜택이야. 근데 다른 혜택도 있다는 얘기 했고 그 혜택들을 이어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뭐에 걸쳐 있냐면 더 훌륭한 교육적인 수행 능력 부터 to improve from A to B야. 개선된 기분과 집중까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술적인 수행 능력도 더 훌륭해지고 밖에 나다니면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도 잘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Outdoor activities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spend quality time with their family. 그 외부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족과 어렵게 만들어. 이거는
외부 활동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글은 외부 활동이 아이들한테 좋다, 증기만 배출되는 게 아니라 또 좋은 것도 있어, 막 집중도 늘어나고 학업도 잘할 수 있게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런 거 관계없잖아요. 정반대선입니다. 완전 수능식이네요. 완전 수능식이야. 그 다음 4번 Childhood Experiences of Nature. 어린 시절의 그 자연에 대한 경험이 can also boost. 또한 그 촉진시켜줄 수 있어요. Environmentalism in adulthood. 성인 시절의 그 환경주의, 환경론에 대한 환경론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어려서 자연을 경험한 아이들이 나중에 자연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Having access to urban green spaces. 접근권을 갖는 겁니다. 도시의 녹색 공간들. 그럼 뭐 당연히 이게 공원 같은 것들이죠. 이거에 대한 접근을 가지는 것이 can play a role,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적인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프렌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애들하고 네트워크 형성하거나 아니면 우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중심 내용이 뭐예요? 외부 활동, 즉 자연에서의 활동, 도시 안에서의 공원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혜택들이 생긴다를 쭉 열거해놓고 있는 글인데 3번만 부정적인 거니까 정답이 틀린다. 그래서 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는 사실 간접적인 주제 파악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를 파악해 놓으면 그 주제는 범위라는 걸 갖게 되죠. 범위 안에 들어갈 내용하고 범위 밖에 들어갈 내용이 확연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 범위 밖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목이 말라서 제가 지금 끊고 물을 마시고 할까. 근데 끊고 물을 마시면 또다시 이걸 편집을 다시 해야 돼서 귀찮아서 그냥 목 말라 죽겠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디냐? 일단 문장 삽입 유형이고요. 문장 삽입 유형이고 수능의 문제에도 역시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완전히 수능형인 것들이 많아요. 이건 제시문부터 읽어야 됩니다. 모든 게 문제를 풀 때는 순서대로예요. 얘부터 읽는 게 아니라 얘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 얘 읽을 때 뭔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나 받아주는 말이 있는지 이제 순서 삽입 강의를 들으시면 사실 순서 문제 하나, 삽입 문제 하나 나오는데 이거 풀려고 순서 삽입 강의까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 한 4시간 정도면 완강이 되긴 하거든요. 순서 삽입이. 이거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걸 배우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 유형 틀리는 분들이 있으면 제 스마트 리딩 순서 삽입이라는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어법 문제 나왔던 것들을 보니까 TS1 정도 수준이면 탑9 신텍스 넘버 1 정도면 어법 문제 다 커버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In particular, 특히 in many urban countries, 많은 도시의 그런 countries가 아니라 county. 물을 마셔야 되나? county에서. county는 이제 state보다 좀 작은 단위입니다. 군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도시의 군들에서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측정될 때 the amount of total suspended particles, 부유입자예요. 전체적인 부유입자의 양에 의해서 측정될 때의 이 공기 오염이라는 것이 had reached dangerous levels,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지금 여기 컴마 사이에 있어 이 as로 시작되는 그 원래는 부사 들였던 게 이제 분사구로 바뀌는데요. 컴마 사이에 있는데요. 이 컴마 없어도 문제 안 됩니다. 수식할 수도 있어요. 수식할 수도. 이거 as 특별한 용법이고 이것도 제 TS1이나 아니면 절대공식에서 한번 as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사절 표현 아니면 TS는 아예 마지막 단원에서 as를 설명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강의에 있는 분들은 뭐뭐 할 때 의라고 해석하면 되는 as입니다. 이 공기오염이라는 게 측정될 때 공기오염이에요. 뭐에 의해서? 전체적인 부유입자들의 양에 의해서 측정될 때 공기오염이라는 것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로다가 우리가 뭐 잡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특히 뭔가 강조할 때.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좀 더 센 게 나올 때 이 특히라는 말 나오죠. In particular. 보겠습니다. 경제학자인 최이라는 사람하고 그린스톤이라는 사람이 evaluated the value, 그 가치를 평가했대요. 어떤 가치냐면 cleaning up of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을 정화시키는 것의 가치를 평가했대. After the Clean Air Act, 그 깨끗한 공기 법령 후에 1970년대 제정되었던 Before 1970, 1970년대 전에는 그 전에 이 법령이 없었을 때 There was little federal regulation.
연방 정부의 그런 규제가 거의 없었어요. of air pollution, 공기 오염에 대한. And the issue. 그래서 그 문제가, 공기 오염의 문제가 was not high,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on the agenda, 그 의제에 있어서 of state legislators, 그 주의 입법자들의 아젠다에 있어서 높은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로 many counties, 많은 카운티들이, 아까 왜 스테이트 주라고 했었냐면 카운티가 주보다 아래에 있는 단위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카운티가 군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군보다 조금 더 큰 게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가가 아니라 주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 결과로 많은 군들이 allowed, 그냥 카운티를 할게요. 많은 카운티들이 allowed factories 내버려뒀어. 그 공장들이 작동하도록 without any regulation, 어떠한 그 규제도 없이 on their pollution, 그 공장들의 오염에 대한 규제도 없이요. And in several heavily industrialized counties, 그리고 몇몇의 아주 심하게 산업화된 공장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카운티에서 pollution had reached very high levels, 오염이라는 것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특히나 많은 도시 카운티에서 특히나 좀 더 센 얘기 나와야 되겠네. 그 다음에 The Clean Air Act established guidelines for what constituted excessively high levels of five particularly dangerous pollutants. 깨끗한 공기 법령이 확립했습니다. 지침을, 뭘 위한 지침? 구성하고 있는 거. 과하게 그 높은 수준의 5개의 특히나 위험한 오염물질을 구성해주는 것에 대한 지침을 확립했다. 오염이 심했기 때문에 지침을 확립했다. 이거 심한 것이 원인이 이게 결과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지침 볼게요. 특히나 공기 오염이라는 것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건 공기 오염이 나빴다, 안 좋았다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특히니까 안 좋은 거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3번이죠.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데 특히나 이걸로 측정했을 때 완전히 위험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어. 여기 3번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정답 뽑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Following the Act in 1970 and the 1977th Amendment. Following이라는 것이 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전사일 수도 있어요. 분사구문의 분사라면 뭐뭐를 따라서라고 해석해주고요. 전사라면 뭐뭐 후에란 뜻인데 내용으로 보니까 후에가 맞습니다. 1970년대의 병령과 1977년의 개정안이 존재한 후에 There were improvements in air quality. 공기의 질에서 향상이 존재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질이 안 좋았어? 법령이 생겼어? 공기 질 좋아졌어? 라는 단순한 내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글이네요. 다음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풀이법. 이거 풀이법을 설명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면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못하겠어요. 풀이법이라는 것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시문부터 읽어야 되고요. 제시문 읽고 ABC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오지선다해야 되거든요. 오지선다에서 그 원래 3개를 배열하는 게 6가지가 존재하잖아요. 3팩토리얼에서 6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A, B, C를 빼고 가거든요. 수능은. 그래서 A, B, C를 빼고 A, C, B부터 해서 쫙 5개의 선지가 나오는데 공시는 4지선다다 보니까는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 A, B, C까지 나옵니다. A, B, C까지. A, B, C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어차피 A, B, C로 읽어요. A, B, C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 읽고 A 읽고 B 읽고 C 읽습니다. 그러면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을, 내용상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efore anyone could witness what had happened. 어떤 사람이 목격할 수 있기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목격할 수 있기 전에 I shoved the loaves of bread. shove에다가 밀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The loaves, loaf에서 나온 거예요. 빵 덩어리. 빵의 덩어리들을 shoved up, 밀어넣었어요. Under my shirt, 셔츠 아래로다가. 그러니까 셔츠 있으면 그 아래로다가, 셔츠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아래로다가 빵 덩어리를 막 밀어넣는 겁니다. Wrapped the hunting jacket. 그리고 나서 wrap은 둘러쌌다는 얘기인데 hunting jacket, 사냥 나갈 때 입는 자켓을 아주 꽉 둘러쌌어. About me, 내 주변에다가. About me는 around랑 똑같아요. 둘레에다가 이렇게 감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 자켓을 쫙 꽉꽉꽉 묶어서 마치 여기 빵이 안 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나 봐요.
and walked. 그리고 걸었습니다. swiftly 빠르게 걸어서 멀어졌어요. 빵 훔치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일어난 일이 뭐야? 내가 빵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걸 못 보게. 어? 보기도 전에 내가 막 밀어놓고 그 다음에 좀 치는 거야. When I dropped them on the table. 내가 그것들을 탁자에 떨어뜨렸을 때. My sister's hands reached to tear off a chunk. chun크는 덩어리를 찢는 겁니다. 그럼 이 chunk 덩어리고 them은 뭐겠습니까? loves가 되는 거죠. 빵 덩어리들. loaves of bread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I made her sit. 그녀를 앉아있게 만들었어. 그리고 forced my mother to join us. 엄마가 참석하게 했어. at the table, 그 탁자 식탁에. 그리고 poured warm tea. 따뜻한 차를 부었어.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있네요. A가 될 수 있는 고리는 있는데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가능, 불가능. 가능은 넓게, 불가능은 좁게 잡으셔야 돼요. 얘는 넓게. 그러니까 가능해 보이는 건 넓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얘는 좁게.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면 불가능이고 안 되는 이유가 없으면 가능한 거야. 해놓고 그 다음에 가능한 게 여러 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뭘 해야 돼? 거리감이라는 걸 따지세요. 가능한 것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내용을 재진수라는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A라는 내용의 예시, A라는 내용의 반대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A가 나오고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 A가 나오고 재진술 나올 수도 있고 A가 나오고 반대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 다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거리감이 다릅니다. 제일 가까운 애는 재진술, 그 다음에 가까운 애는 예시, 그 다음에 가까운 내용이 뒤집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리감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제시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B번. The heat of the bread burned into my skin. 그 빵의 열기가 burned into my skin. 아주 그냥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내 피부 안으로다가 이게 막 화끈화끈 달아올랐다는, 화끈화끈했다는 얘기입니다. 피부 속으로 화끈화끈했다는 얘기는 빵이 갓 찌어서 나온 빵이면 뜨겁잖아요. 넣었으니까 뜨거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B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A하고 B 중에 누가 거리감이 가깝습니까? B잖아요. 이해됐습니까? B가 가능성 높아지는 거야 이제. But I clutched it tighter. 나는 그것을 꽉 잡았어. 빵을 꽉 잡았어. 응? 꽉 잡았어요. 뜨거워 막 덩어리들 때 꽉 잡았어. 그 다음에 clinging to life. 삶에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삶에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꽉 잡는 게 빵이잖아. 이 빵을 꽉 잡는 게 삶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빵이 없으면 죽는 상황인 거야. 빵이 없으면. 이거 찾아봤죠, 제가. 이 글이 뭔가. 제가 읽어본 건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이거 헝거 게임이라는 그런 작품에서 나왔더라고. 훌륭한 작품이에요. 헝거 게임이라는 작품은 들어는 맞거든. 내가 들어봤으면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 작품에서 뽑았어요. 수준 높네요. 스토리에서 뺀 겁니다. 논리적인 글 같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By the time I reached home, 내가 집에 도달할 즈음에 the loaves had cooled somewhat. 그 빵덩어리들이 약간 식었어요. 약간 식었다는 얘기가 집과 거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걸 추측할 수 있죠. But the inside were still warm. 하지만 내부 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빵이 아직도 따뜻한 상태, 온게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B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C번 I sliced the bread. 내가 빵을 썰었습니다. 슬라이스는 얇게 써는 거 얘기하는 거죠. We ate an entire loaf. 우리가 하나의 빵 덩어리 하나 전체를 다 먹었어요. 위가 나왔잖아, 위. 그럼 위가 누군지가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는 나를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 게 위거든요. 그럼 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누구였어요? A번이죠. 그래서 B, A, C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는 엄마, 나, sister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해석해 볼게요. slice by slice, 한 조각 한 조각. 이 조각은 그 식빵 썰려 있는 그 조각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먹었어요. It was good hearty bread. 훌륭한 그 빵이었고 filled with raisins and nuts. 그 모로 가득해 있는 건포도하고 그다음에 너트들이 채워져 있는 훌륭한 빵이었다. 진심 어린 빵이었다. 됐죠? 그런 얘기예요. 정답은 B, A, C 2번입니다. 수능에 비해서는 쉽네요. 쉽습니다. 빨리 푸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쉬워서.
그 다음에 이제 19번부터 20번까지는 빈칸 추론 유형입니다. 빈칸 추론 유형은 그냥 수능 푸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문제 유형이 조금 고난도더라고요. 풀어보니까. 네. 좀 고난도예요. 지금 풀었던 문제들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독해 문제들 중에서 어법을 제외하고는.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뭐 여러 가지 설명 나올 수 있죠. 빈칸부터 읽어라. 빈칸을 읽어서 빈칸 문장만 읽어서 답이 나올 거면 빈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문제는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스무고개 해보셨죠? 첫 번째 곡에서 답 안 나오잖아요. 빈칸만 보고 답 맞추는 건 첫 번째 곡에서 답 맞추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게 20곡의 그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고개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보가 우리가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면 정답에 더 다가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뭔 얘기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의 마지막에 빈칸의 선지를 집어넣어서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맞고 틀린만 판별하시면 돼요. 제 빈칸 강의도 있긴 한데 스마트 리딩 빈칸 추론이라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거를 듣는 건 좀 과해 보입니다. 과해 보여요. 근데 혹시 빈칸 때문에 진짜 공시가 떨어질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맨날 틀린다라고 하시면 들어보실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보겠습니다. Falling fertility rates. 이게 좀 사회 문제인데 fertility라는 것이 여기서 출산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fertilizer가 비료라잖아요. fertilizer하고 fertility의 공통점이 뭐냐면 왜 비료가 fertilizer냐면 fertil이라고 하는 거 fertilize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동물은 새끼 잘 배게 하는 것이고 식물은 열매 잘 맺게 하는 겁니다. 식물들 열매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예요? 비료잖아요. 그래서 fertilizer가 비료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어쨌든 그 식물 얘기고 동물로 가면 출산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끼를 잘 배게 만드는 게. 그래서 fertility rate라는 것은 출산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죠. 그 떨어지는 출산율이 are projected to result in 예상됩니다. 예측됩니다. to result in 초래할 거라고. shrinking populations 오그라드는 그런 인구를 초래할 거라고. for nearly every country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by the end of the century 그 세기의 말에 거의 모든 국가들. 우리나라는 뭐 제일 먼저 소멸될 것 같고요. 근데 이집트 같은 나라는 뭐 한 해 450만 명이 태어난다는데 이집트 같은 나라는 여기 해당 안 되겠죠. The global fertility rate 그 지구촌의 그런 출산율이 was 4.7 in 1950. 1950년대 4.7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4.7명 낳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dropped by nearly half to 2.4 그것이 거의 절반이 2.4%로 떨어졌다. in 2017, 2017년에. 2명이 결혼해서 2명 나면 유지되는 건데, 그죠? 이거 조금 증가하겠네요. It is expected to fall below 1.7 by 2100라고 해도 되고요. 2100, 2100년에. 우리나라 0.7입니다. 지금. 진짜 문제죠. 1.7만 돼도 다행이겠다. 그 다음, as a result, 그 결과로 some researchers predict that 일부의 연구자들은 예측합니다. The number of people on the planet 이 지구 행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가 would peak 피크 칠 거다 at 9.7 billion 97억 년에서 피크가 될 거다. 2024년 부근에 뭐 하기 전에 8.88억 명으로 다 떨어지기 전에 그 세기의 끝 무렵 그 세기의 급이라는 건 2099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This transition, 이러한 변이는 transition 변이 또는 천이라는 뜻입니다. will also lead to 또한 이어질 것이다. lead to는 이어지다, 이끌다가 아니고 뭐로 이어질 거냐면 상당한 aging of populations, 그 인구의 노령화로 이어질 건데 with as many people reaching 80 years old as there are being born as 원급 as예요. 똑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80세에 도달하는 채로야. 도달할 거래. 도달하는 채로. 뭐랑 똑같은 수냐면 there are being born 태어나는 사람들의 수만큼 똑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80살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3천만 명이라고 하면 한 해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러면 80세가 되는 사람들도 3천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으니까 80살까지 사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됐죠? 그런 채로예요. 그 다음에 such a demographic shift, 그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빈칸할 겁니다. including taxation, 세금 징수라든지 healthcare for the elderly, 노인을 위한 그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caregiving responsibilities, 보살핌을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은퇴 같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빈칸에 있어서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가만히 있어봐. 동사 어디였죠? 다시요. Such a democratic 동사 저기 들어있죠. 빈칸에 들어있네요. 이따 보겠습니다. To ensure a soft landing, 이건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연착륙, 반대말이 이제 경착륙이란 말도 있죠. 그 연착륙, 부드럽게 착륙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스르르르 착륙하는 거. 연착륙을 보장하기 위해서 into a new demographic landscape, 새로운 인구 통계학적인 풍경으로의 연착륙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강조합니다. 그 필요성을. 어떤 필요성? 주의 깊은 관리죠. 그 변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빈칸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급격하게 사람들이 줄어드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1번 raises concerns about future challenges, 미래의 난제들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미래의 난제들이 뭐예요? 예로 나온 게 including 뒤에 나오잖아. 세금 징수의 난제. 세금 낼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노인 너무 많아. 건강 보건. 노인에 대한 보건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caregiving responsibilities and retirement, 은퇴 같은 것도 다 문제될 수 있잖아요. 이게 concerns about future challenges의 예시가 될 수 있죠. including이란 말 자체가 원래 예시,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감할 거다. 그 역전된 나이 구조 현상을 경감할 거다. 역전된 나이 구조 현상을 경감한다는 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쁜 얘기 나와야 되니까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compensate for the reduced marriage rate issue. 줄어든 그 결혼율 문제를 보충해 줄 겁니다. 줄어든 결혼율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걸 보충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provides immediate solutions to resolve the problems.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해법을 제공해 줄 겁니다. 이게 인구의 그런 변화인데 이거 자체가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해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문제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내용만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면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얘는 쉬운 문제예요. 20번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마지막 문제가. 그래서 순서대로 푸시다가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 푸는 게 맞죠? 순서대로 풀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Many listeners blame a speaker for their inattention by thinking to themselves. 많은 듣는 사람들이, 청자들이 blame a speaker, 연설하는 사람을 비난한대요. 뭐에 대해서? Their inattention, 많은 청자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 저 연사가 연설하는 거 들리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저 연사 진짜 연설 못한다. 이런 식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Who could listen to such a character? 누가 저런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 있겠어? 꼰대. 저 꼰대. 누가 저런 꼰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겠어? 이런 얘기죠. 그죠? Will he ever stop reading from his notes? 저 노트 그냥 읽는 것 좀 멈춰줄 수 있을까? 저 사람 계속 노트 읽고 있어.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자기들이 집중 못하는 건 연사 문제라는 얘기예요. 훌륭한 리스너는 reacts differently. 다르게 반응한대요. 그럼 얘는 훌륭하지 않은 리스너가 되는 거야. 맨 리스너는. 그럼 훌륭한 리스너는 다르게 반응한대. 지금 내용이 바뀐 겁니다. 여기는 훌륭하지 않은 리스너. 여기는 훌륭한 리스너. He may well look at the speaker. 훌륭한 리스너야. 훌륭한 리스너는 스피커, 그 연설자를 볼 수 있어.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 This man is incompetent. 이 사람 무능력자네. 무능력자. 아니 이게 뭐 다르게야. 똑같이 무능력하네. Seems like almost anyone could be. It seems like 해서 20 빠진 겁니다. 거의 아무나가 저거보다는 더 얘기 잘하겠다. 저 사람 말 진짜 못한다. 아무나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어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왜 훌륭한 리스너. 이게 왜 다르게야? 여기서 여러분들 갑자기 벙찌일 것 같아. 읽다가 왜? 똑같잖아. 얘도 부정적이고 얘도 부정적이고 뭐가 달라? 내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부정적에서 끝났고 여기는 부정적인 거 했는데 하지만 나오잖아. 이제 뭔가 바뀌잖아. 이러한 최초의 유사성으로부터. 그럼 최초의 유사성이라는 건 누구와 유사성인 거야? 아까 many listeners하고 유사성이죠.
그죠? many listeners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잖아. 이 훌륭한 청자도 처음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는 moves on to a different conclusion. 다른 결론으로 움직여. thinking. 생각하면서. wait a minute. 잠깐만. 저 사람 연습 진짜 못하다. 무능력자야. 잠깐만. I'm not interested in his personality or delivery. 나는 그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전달 능력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나는 알아내고 싶어. I want to find out what he knows. 그가 아는 것을. 그가 아는 지식이 나는 궁금하다는 얘기죠. Does this man know some things that I need to know? 이 사람이 내가 알아야 될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 Essentially, 본질적으로 we listen with our own experience.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봐. 그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정보가 있겠지 라는 걸로 바뀌어요. 앞에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 쓰레기 꼰대 그럼 끝나버리지. 더 이상 안 들어. 이 사람은 계속 들으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본질적으로 we listen with our own experience.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20번 문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응? 이건 고3의 평가 문제 한 32번 정도 수준 나올 만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listen with our own experience. 우리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필요한 게 우리의 경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 가지고 듣습니다. Is the speaker to be held responsible because we are poorly equipped to comprehend his message? 그 연설자가 책임져야 합니까? Be held responsible, 책임지다. 뭐 때문에? 우리가 서투르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투르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뭘 갖추고 있어요? 지식이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들린다는 얘기예요. 아는 만큼 들려. 근데 아는 만큼 들려. 그럼 내한테 연설이 귀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야. 근데 그 책임을 우리가 이 연설자한테 보내야 할까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듣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들린다는 얘기야. 그 화자는 그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폴리하게 아주 서투르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이죠. 경험을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투르게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그 연설자가 져야 됩니까? 아니지. 우리가 책임져야지 이거는. We cannot understand everything we hear.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야? 연설자 때문이 아니야. 우리의 경험이 부족해서야. 하지만 one sure way to raise the level of our understanding. 한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은 빈칸하는 겁니다. 빈칸이 마지막에 있네요. 행복합니다. 1번. 연설자가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연설자가 알고 있는 걸 무시하면 이해 수준이 올라갑니까? 부정적인데? 아니지. 두 번째. 그 연설자의 인격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왜 틀렸습니까? 인격 관심 없어요. 훌륭한 청자는 인격 관심 없고 내용에만 관심 둔다고 그랬잖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인격을 분석하는 건 뻘짓입니다. 세 번째, assume the responsibility which is inherently ours. 가정하는 거야. 또는 떠맡는 거야. 그 책임을.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그 책임을 떠맡는 거야. assume한다는 건 떠맡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표현도 어렵네요. 떠맡는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연설자가 연설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이해가 안 돼? 경험이 부족해서요. 그 연설자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라는 거야. 이 글에서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책임은 본래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그걸 떠맡아. 그럼 떠맡으면 우리가 잘못이구나. 연설자는 잘못이 없네. 잘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이해 수준 높일 수 있다는 얘기야. 긍정적으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좋아요. 따봉. 그 다음 네 번째. 그 연설자의 능력에 초점 맞추는 거야. 무능해! 아니죠. 전달 능력에 초점 맞추는 것은 저 사람 진짜 말 진짜 못하네. 여기 초점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번, 2번, 4번은 정반대의 선지예요. 정답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3번만 정답이에요. 지금 이거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이 문제는 평가원의 빈칸 추론 문제의 성격과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틀린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의 내용을 이해 못했거나 선지를 문맥적으로 해석을 못했거나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지 무슨 빈칸 추론 유형을 몰라서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제 빈칸 추론 강의면 충분히 이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빈칸 추론 강의는 한 7시간 정도는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분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질 좋아요. 인사혁신처에서 개선 냈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게 없네요. 오류가 있던 문제 없잖아요. 옛날에 공시 문제 풀면 이제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수능 문제 푸는 느낌입니다. 수능을 차분히 준비한 학생들을 공시 시험 문제 그냥 자연스럽게 잘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5년도부터 바뀌는 공시 영어에 대한 변화된 문제풀이를 다 해봤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면서 쭉쭉쭉 하면서 했으니까 뭐 따로 총정리 안 해도 되겠죠? 수능형의 문제가 많아졌고 물론 수능형의 문제가 아닌 것들도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근거가 어휘 문제들도 다 본문에 존재하고 어휘의 수준도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수준으로다가 바뀌었다. 그리고 순서 삽입 이런 빈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능하고 거의 유형이 동일하고 수능 수준보다 약간 하위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묻는 그 내용이 되게 자잘한 쓸데없는 내용이 아니라 굵직한 내용으로 다 많이 변화하고 있다. 세련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고요. 2025년도 국어공시, 2025년도 국어공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강의만 여러 번 보시면서 방향을 잡아놓고 영어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문제 없겠습니다. 단어도 필수 어휘 열심히 외우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공시 쓸데없는 어휘들 이런 것들 책 33,000 이런 것들 외우지 마시고 자주 쓰이는 단어들만 나왔으니까 수능 수준의 어휘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2025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시영어 예상 문제 예상 문제 아니라 뭐죠? 예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